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0일 오전 6시 39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 언론사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고 요 글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도 거기 보태겠습니다. 최원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 제목이 김명수 대법원장 5년 거짓말만 남았답니다. 대법원장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런 제목의 칼럼이 쓰여졌다고 하면은 아마 법원도 나라도 발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목으로 놀랄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사실이니까요. 다음 달 26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5년이 된다. 임기 6년 중 5년이 갔으니 성적표를 매길 때가 되었다.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사법부를 위해 뭘 했는지 알 수 없다. 기억나는 건 거짓말뿐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 있을까 싶어 그의 취임사를 읽어보았더니 그 역시 결과적으로 대부분 거짓말이 되었다. 대법원장을 거짓말쟁이로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후 행동은 정반대였다. 지난 정권 때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여당에 잘 보이려고 여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이분 결국 국회가 탄핵 소추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해버렸습니다. 정권 눈치 보느라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은 것이다. 그래 놓고 작년 2월 대법원 명의로 그런 적 없다는 거짓 답변서까지 냈다. 거짓은 항상 또 다른 거짓을 불러서 그 거짓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그냥 두면은 산처럼 커져버립니다. 거짓의 산이라고 그러죠. 법정에서 한 거짓말을 미정으로 단죄하는 판사는 이런 거짓말이 드러나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국민 상대로 초유의 위정을 하고 아직도 버티고 있다. 이 말이 참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국민 앞에서 위정을 해놓고 아직도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판사들은 법원에서 위정했다고 유죄 선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측근의 성비위 전력을 알면서도 주요 당직에 앉히고 언론에 몰랐다고 거짓말했다가 결국 사퇴를 발표했다. 진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할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이 총리의 거짓말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버티는 건 그가 뻔뻔하거나 우리 사회가 관대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런 경우에 관대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멍청하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민변이 장악한 대법원은 선거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지사직을 유지시켰다. 그래서 출마를 가능하게 했죠. 이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니 마느니 하는 게 폭로가 되었는데 아직 대법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권순일 당시 대법관 문제에 대해서 자체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장을 부실 기재했다는 지엽적인 이유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도 대법원이다. 이러면 이게 대법원이 판사 집단입니까? 아니면 패거리 집단입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을 맡았던 우리법 출신 판사는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 건물에 붙였다가 건조물 침입이라는 황당한 혐의로 기소된 청년에게 1심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런 걸 좋은 재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느 판사는 너무 한심해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재임 5년간 전국 법원에서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이게 정의 실현은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늦어지는 정의 실현은 그게 불의가 됩니다. 그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탓이 크다. 승진 개념을 없애고 법원장도 인기투표로 뽑겠다는 마당에 어느 판사가 열심히 일하겠나? 판사들 워라밸은 좋아졌지만 재판 지연으로 국민고통은 더 늘어났다. 워라밸은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란 그런 뜻입니다. 직장의 말하자면 질은, 삶의 질은, 직장의 삶의 질은 좋아졌지만 재판 지연으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은 헌법이 규정한 절차적 정의의 두 축이다. 좋은 재판을 위한 필수 조건인데 김명수 사법부에서는 둘 다 무너졌다. 편파적 판결만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이 늦어져 가지고 국민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다 하는 이 대법원과 이 판사의 지금 생산성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신과 이념적 성향이 같은 우리법 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권력 비리 재판에서 정권 측에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들은 한직으로 보냈다. 사석에서 후배 판사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며 노골적 편가르기를 하기도 했다. 그의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청와대 비서관이 되었고 실체도 불분명한 전임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고발했다는 판사들은 당시 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퇴행이다. 대한민국 사법사에 큰 오점을 남긴 그가 퇴임사에서 이런 일을 어떤 말로 분칠할지 궁금하다. 이런 김명수가 아직도 대법원장으로 있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의 기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성태 전임 대법원장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똑같이 해주면은 그게 정의 구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